뺑뺑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우선 아이들 다른 학교들을 많이 간 케이스를 이번에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에 대해서는 세하고나 세여고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도 다 이 설명회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각 그 학교 내부에서도 면접을 보지 않은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내신 성적이나 입시 결과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세화고하고 세화여고를 제외하고는 다 추첨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시 합격자가 많아야 된다. 이거는 그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진학 실적이 좋으려면 그렇게 선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제가 교장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처음에 들어왔던 학생이 입학 전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또한 좋지 않을까? 라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시 합격자가 많은 경우예요. 결국 진학 실적은 정시 또는 수시라는 얘기인데 바로 다음 데이터 몇 페이지 보시냐면 4페이지인가요? 예. 최근 4개년 동안 서울대 수시 정시 합격 인원을 제가 보면서 각 학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메모하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상문고 보겠습니다. 자, 상문고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의 입시 결과가 어땠냐면 수시로만 서울대를 10명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그렇게 딱 들으니까 바로 그 다음 해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상문고로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생겼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언제 고3이 됩니까? 이때 고3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시에 유리하다는 거는 그냥 그렇게 들어왔던 학생들을 어떻게든 학교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수시로만 10명, 정시는 1명, 수시로만 10명 보낸 거예요. 그럼 나름 노하우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내신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수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결국 수시와 정시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된 건데 수시도 많이 보내고 정시도 많이 보냈거든요.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20명 이상 보내는 것은 대치에서는 휘문고, 이 서초에서는 세화고만 유일했어요. 근데 상문고가 처음으로 이제 20명이 넘은 이유가 이때 우수했던 아이들이 다 몰렸다가 수시로 못 가서 재수를 하게 되겠죠? 재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상문고는 지금도 이제 제가 작년에도 아이들 가르치고 올해도 그래서 고3 이번에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이들이 내신 관리하기 어려워지니까 정말 상문고가 대단한 게 그럼에도 수시를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많이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내지도 않아요. 그냥 한 개 틀리면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세 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한 개 내지 두 개 틀려서 그 1, 2등급 안에 걸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1, 2등급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성적이 나오게끔 이게 참 조절 잘해요.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상위권과 하위권이 구분이 되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예 하위권 아이들은 어려움 잘 못 풀 거고요.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그 수가 아무래도 세하고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위권과 하위권 구분이 좀 되는 편이어서 여전히 수시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문고는 수시에 좀 더 유리한 학교가 맞습니다. 자, 먼저
다음에 반포고는 남녀공학이죠. 반포고에서 특이할 만한 상황은 과중반이라는 겁니다. 이 과중반이 있는 고등학교는 대치에는 경기고가 있고요. 서초에는 서울고하고 반포고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고는 남학교죠. 서울고는 남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과중반을 가려면 반포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학생들의 초극강세를 띠는 게 이제 반포고의 특징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학생들한테 1학년 아이들한테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여학생의 비율은 몇 프로 볼까요? 90%입니다. 한 명 빼고는 다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극강세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반포고가 과중반이다. 과중반은 수시에 유리하겠습니까? 정시에 유리하겠습니까? 무조건 수시에 유리해요. 그 이유는 전국에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 물론 서울대를 보내는 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의 데이터로서 파악을 한다면 가장 많은 서울대를 수시로 보내는 학교가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외대부고가 보통 그렇고, 두 번째로는 뭐 외고 또는 서울예술고인가요? 예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과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른들의 언어를 쓰게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써줄 게 많죠. 실험도 많고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에 되게 많이 유리한 학교임에도 분명한데 반포고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수시 많았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결론을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수한 학생 많이 몰리잖아요. 욕심이 내는 것 같아요. 점점 수시가 줄더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시가 늘죠. 이건 왜 그럴까요? 시험이 극악하게 어려워요. 미친 듯이 어려워요.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 저도 대치에서 많은 학교도 봤고 거의 50개 이상 학교를 갔지만 대치 서초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면 전국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을 때 1등급 컷이 보통 올해는 조금 올라 80점 초반이지만 작년에는 70점대까지 내려갔어요. 평균은 30점 정도. 그 말은 대부분 아이들이 반도 못 푼다. 평균 30점이라는 것은.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1컷이 70점대니까 한 대여섯 개는 거의 답을 못 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이 낮으면 더 열심히 해요. 뭐 3시간에서 안 되면 5시간, 5시간 안 되면 10시간 하고, 문제집 2권 풀어서 안 되면 4권 풀고.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적당히 문제 내면 만점 잡고 속출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내니까 60점대까지는 쉬워요. 한 7, 8문제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찍는 애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잘 찍는 애.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그럼 그 잘한 아이들의 이 내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시가 많아요. 아주 슬픈 건데. 그래서 반포고는 여학생이 초강세고, 그리고 과중반에는 거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고하고 과중반의 면학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과중반에 들어가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과중반에 어떻게 들어가죠? 뭔가 이렇게 성적 순으로 끊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추천을 받을까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원만 하면 나 저 과중만 들어갈래요 라고 지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 들어갈 텐데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 세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반폭으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서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세하고 떨어지면 반포고 일반반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반은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 안 좋아요. 일반반은. 제가 1학년 아이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1등급 받는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일반반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반을 포기시킨 거예요. 과중반 위주로만 학교들이 움직이고 있다. 반포고는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 유리할까? 아까 상문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상문고는 수학을 잘하고, 그죠? 우리 아이는 어딜 내다 놔도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수학 실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그러면 적당히 상위권이면 상문고가 많이 유리합니다. 세하고보다 상문고가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세하고는 많잖아요. 좀 촘촘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아이들은 상문고가 유리하고요. 반포고는 성실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애가 성실하지 않은 애는 없지만은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실한 것만 가지고는 그 어려운 고난이도의 킬러 문항들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인 센스가 되게 높고 약간 게을러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못 풀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트인 애들. 그런 아이들이 반포고에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도 90점이 넘는 애가 한 2명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다 70점대, 60점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2명 안에 드는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시험 전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60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맞추고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무조건 1등급이니까요. 60점대에 대한 실력을 딱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반포고는 오히려 2등급 받기 쉽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2등급 받는 애들 중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험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학적인 그런 머리가 아예 안 될 바에는 훈련을 통해서 정해진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나는 몇 점까지가 목표야, 이렇게 다 맞으려고 하면 망해요. 이런 비슷한 학교가 경기고가 있는데 중학교 때 거의 뭐 전교 3등 안에 들던 애가 경기고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50점 맞고 울면서 집에 갔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저 봤어요. 제가 옆에서 다 봤는데 다 맞으려다 보니까 이 한 문제를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를 아예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이 과감함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거의 만점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70점 맞으면 본인이 태어나서 그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울어요. 저희 학원에 그 반포고에서 이번에 그 전교 3등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울었어요. 80 초반을 맞았는데 많이 울었어요. 실수를 2개 했거든요.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가 틴이에요. 영재고까지 준비했다. 울었어요. 근데 1등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얘는 망해도 1등. 시험을 망해도 1등 받는 애. 그러니까 결국에는 1학기 기말을 잘 봐서 뭐 상위권, 아주 최상위권이 됐지만은 여기 시험은 정말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감을 버리고 맞출 생각을 버리는 하는. 그리고 서울고가 대단해요. 서울고가 과중반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다시 서울고가 당연히 과중반이니까 수시를 많이 보내요. 반포고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이에요. 서울고는 수시를 꾸준하게 10명대로 보내고 이때 작년에는 20명이 넘었죠. 처음으로 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학교예요. 근데 정시도 이제 많이 보내요. 그러면 서울고는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하냐? 서울고가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시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1학년 때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1학년 때 1등급 컷이 99점이에요. 1컷이 다른 학교는 이미 반복을 해요. 99점이에요. 이 99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을 수 있는,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에서 거의 다 그대로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서울고는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하냐면 정말 성실한 밖에 없는, 저희 학원에 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있었다면 이제 2학년 때 이 아이가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본인이 더 이제 극단을 물고 싶다는 그런 욕심으로 이제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4레벨에서 시작을 했다가 3레벨, 2레벨, 1레벨. 학원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고, 학교에서도 이 성실한 아이가 점점 점수가 오르는 걸 저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서울고는 정말 성실한 밖에 없는, 정말 성실한 아이들,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정말 성실한 아이들한테 유리해요. 반대로 반포한테 유리한 학생이 서울고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입경시에도 많이 나가서 수상도 했던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머리가 물론 좋기도 하지만 되게 어머니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잘하는가 봤더니 선행을 이미 중학교 때 수원, 수투, 뭐 1학년 건 말할 것도 없고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이거 다 본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다 보고 얼마나 주변의 기대가 많이 컸겠어요. 그래서 영재고가 안 돼가지고 일단 서울고로 갔는데, 자, 그 학생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다 고등학생이 됐다.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 첫 수업을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딱 들었는데 다 내가 아는 거야. 저걸 왜 설명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공부를 안 해요. 안 해도 다 맞아요. 근데 학교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맞춰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부교재에서 나온다고 했으면 그 부교재를 얘가 봐요. 다 어떻게 푸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해요. 수학 과목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니까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도 보지 않고 가니까 이미 부교재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괜찮았을 텐데 안 보니까 처음 실수를 시험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틀려서 99점이 컷인데 하나 틀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게으른 천재는 좀 맞지 않는 학교였어요. 근데 2학년 때는 또 잘해요. 시험이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이 학생한테 유리하고,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저희 학원 학력평가라고 3개월마다 보는 레벨 평가 시험 되게 어려운데, 이 학생이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25번까지 풀고 잤어요. 5문제 안 풀고. 왜냐면 5문제는 많이 어렵거든요. 풀면 푸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미 1레벨이니까 굳이 그 5문제를 틀려도 뭐 1레벨 유지하는 전혀 문제가 없고 80점이니까 80점 맞았어요. 엄청나네요. 그렇게 게으른 천재는 그런 학생은 반포고 갔으면 참 좋았을 거고, 세하고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고는 수시에도 유리하고 정시에도 유리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학교 같습니다. 서초고는 보다시피 정시가 거의 없죠. 이거는 제가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왜 안 적었는지 아십니까? 영명입니다. 영명. 수시 영명? 말도 되나? 더 의대로 간 거죠. 서울대니까 의대로 좀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길래 실제 학생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없습니다. 정시는 모르겠고 수시는 없습니다. 다 의대로 빠진 것 같다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결국 비율을 보시면 매년 어디가 유리했습니까? 수시에 유리하죠? 남녀공학이고요. 서초구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 90점 넘은 학생이 5명입니다. 90점이 넘기만 하면, 그러니까 1등급은 10명인데 90점을 넘은 학생이 작년에도 5명, 올해도 5명이에요. 참고로 그 5명 다 저희 학원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참 학교를 잘 갔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서초구는 상위권과 하위권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학교든 잘하는 애는 있잖아요. 그 잘하는 애들이 딱 5명. 그 5명이 계속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자원을 이 5명한테만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걱정되는 거는 그럼 다 서초구로 보내. 다 서초구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일종의 눈치 싸움 같은 걸 뭐 해야 되긴 하지만 서초구는 남녀공학이라는 어떤 그게 면학 분위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10대 때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뭐 이벤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저희 지금 현재 2학년이죠. 2학년에 정규 1등, 정규 2등을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 그 두 친구가 있고, 지금 1학년에도 5명이 다 그 구시험이 넘어서 그냥 안정적으로 1등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성향을 제가 잘 봤는데 정말 주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애들. 아 진짜 얘들 공부밖에 안 해요. 뭐 주변에 뭐 남녀공학이든 뭐 얘기가 있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그런 애가 있을 수 있나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10살인데 학교에서 제일 친한 애가 누구야? 3학년. 저는 모른대요. 친한 애 이름을 몰라? 모른대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근데 딸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하는 얘기를 제가 맨날 듣기만 했지, 어머님들한테. 아, 이럴 수 있구나. 어쨌든 서초구는 수시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학생 수가 좀 적은 건데, 학생 수가 적은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긴 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학생 수가 적은 게 왜 해소가 되는지. 서초구는 수시에 유리하고, 그래도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애들이 다 공부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주변보다는 본인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세하고 그렇습니다. 세하고가 이번에 재팟을 뛰었죠. 30명을 넘습니다. 37명. 물론 이 중에 이거는 최초 합격이고요. 이 중에 다 최초 합격이에요. 다 최초 합격인데 이 중에 실제 등록한 학생은 예산이 7, 8명을 빼야 되는데 아마 의대도 보고 서울대 붙었으니까 의대를 갔겠죠. 압도적으로 정시가 많죠. 자, 압도적으로 정시가 많은 학교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제 질문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듣는 소비자분들의 입장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세학은 압도적으로 수시가 많습니다. 정시가 많습니다. 그럼 서울대를 30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았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뽑았다. 다 재수생이에요. 4년제 고등학교란 뜻입니다. 서초 이 중에서 제일 4년제 고등학교가 바로 세하고예요. 세하고의 진학률 47%거든요. 47%라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47%라는 거는 그냥 대학만 간 거예요. 좋은 대학 그게 아니라 그냥 4년제 대학을 갔다는 것만 47%. 그럼 대부분은 재수를 하겠죠, 설마, 그죠? 그래서 재수를 해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세하고는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도 뽑고 하다 보니까 우수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왜 어렵냐면 하나 틀리잖아요. 등급이 2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제 운이 없으면 굉장히 촘촘해요. 1등급과 2등급 것이 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3점? 그래서 올해도 시험이 그렇다고 뭐 쉽게 나오진 않은데, 그러니까 점수만 보면 되게 쉬운 줄 알아요. 95.1컷이니까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면 쉽진 않거든요. 시간도 빡빡하고. 근데 애들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몰려 있을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그 아이들의 고충이 있겠지만, 그래서 물어봤죠. 새하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체로 착하다. 어렸을 때도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라서 뭐 소위 물진 뭐 이런 애들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자기 공부하는 애들만 있어서 새학을 보내신다면 공부 외에는 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새학고는 이 입시 결과보다 더 심각한 건 소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학년 때 4과목을 배워요. 1학기 때 수원수투, 2학기 때 미적학투 이렇게 4과목을 해요. 그럼 고3 때는 안 해요. 그래서 새학고는 고3 때 수학 내신이 없습니다. 다 절대평가라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수능 준비만 쭉 하는 거예요. 3학년 때 재수생처럼 사는 거죠. 내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바로 고3 때 새학고 아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4등급이 나와도 수시는 못 가도 정시로 뭐 고려대 정도는 쓰니까요. 정시 유리하다는 게 그만큼 수시가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죠. 면학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새하고에서 다른 학교, 힘들어서 다른 학교 전학 간 애가 다시 돌아갔죠. 다른 학교는 정말 공부를 안 하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학교입니다. 자사고. 자, 새하 여고도 여학생만 다니는 자사고죠. 새하 여고도 새하고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1컷이 항상 80점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새하 여고는 그 부교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새하 여고에서 내신을 잘 보는 비결은 부교재를 여러 번 보고 또 훈련을 하면 또 8점 넘는 거는 크게 무리 없진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올해 새하여고가 좀 입시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10명씩 이상씩 보냈는데 이번에 좀 적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서울대보다는 그 의대, 약대, 치대 이쪽으로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뿐이지 입시 결과가 항상 서초 지역은 상위권 안에 듭니다. 서문여고는 이게 없잖아요. 동덕여고도 없죠. 서문여고하고 동덕여고는 작년까지 제가 아무리 찾았는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적인 목적, 학생들의 입시 결과로 평가하는 그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교육적인 목적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느 학교나 자기들 학교 입시 결과를 자랑하듯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를 견주어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과가 나쁘진 않지만 비교당하기 싫다였던 것 같아요. 지금 10명이 안 되는 거죠. 양재구도 공개를 안 해요. 서초구도 거의 공개를 안 하고 10명이 안 되면 공개를 잘 안 해요. 처음으로 10명 넘었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서문여고가 요즘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1학년 아이들이 지금 되게 잘해요.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잘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대요. 학교에서도 요즘 들어온 아이들이 자원이 좋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새하여고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추첨을 했기 때문에 새하여고 안 된 애들이 대거 서문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하여고와 서문여고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진 않았는데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그 나라에서 하는 어떤 성취도 평가 국영수 평균 점수 있잖아요. 서문여고가 새하여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영수에 대한 성취도가, 물론 그거를 열심히 본 아이들도 있고 뭐 덜 본 아이들도 있지만 그건 비율은 똑같을 거고, 지금 내년에는 더 결과 좋지 않을까, 내후년에는 결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고는 여고의 특징상 그 규율이 좀 엄한 편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인원수인데 그 인원수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게 여기 없구나.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면 학생 수가 있고 옆에 진학률이 있습니다. 진학률이 다 50%가 아니죠. 이것은 이 지역 특징상 재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요. 전국 꼴찌입니다. 사실 이쪽 지역 대치하고 서초가 진학률은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재수하는 아이들의 어떤 성향은 아무래도 더 높은 그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저는 어떤 상황까지 봤냐면 학교장 추천으로 고려대를 쓰면 거의 붙는 게 확실한데 안 쓰더라고요. 서울대 가겠다. 자기는 정시로 납치당하기 싫다. 그리고 또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의대만 쓰잖아요. 지방대 의대를 붙었던 아이가 조선대 의대였나? 조선대 의대를 붙었던 아이가 재수를 한다길래 왜? 자기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똑같은 의대 아니냐? 아니에요. 다르대요.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 재수하고 삼수했지만 결국 못 갔어요. 못 갔지만 의사가 아니라 그 서울대 의대생이 되고 싶었던 그 아이한테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못했지만요. 그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계속 의대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재수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 수에 대한 말씀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반포고가 200명대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나요. 300명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양재고가 인원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200명대가 다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0명대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히 뭐 동덕여고나 이런 학교들은 그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과하고 이과를 딱 나눠보면 예전에 동덕여고 다니는 학생이 이과로 갔는데 이과가 2반인 거예요. 그럼 인원수가 좀 적은 학교도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럼 이과로 2명이 가면 이제 과학 과목을 내신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뭐 똑같이 선택 과목을 하면 한 40명 정도 선택을 해요. 다 선택을 해도. 그럼 1등급이 몇 명이죠? 40명 중에 1등급이 4%니까 1.6명. 1명 1등급, 2명 2등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으면 과학탐구 쪽이나 이쪽을 선택할 때 내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 학생 수를 고려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은 데보다는 많은 데가 더 입시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학생 수에 대한 게 조금은 괜찮아졌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심각했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진 이유가 있어요.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270명이니까 1컷이 대략 8, 9명이에요. 양재고가. 그래서 1학년, 2학년 다 8, 9등 안에는 들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다 1등급을 받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고3 때 선택 과목이 미적분을 선택할지 또는 확통을 선택할지 뭐 이렇게 갈라지는 쪽에서 미적분을 100명만 선택한 거예요. 절반도 안 되게. 그러니까 미적분이 100명이면 1등급이 4명이니까 9명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아이가 이제 4명 안에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게. 아예 전원 다 미적분을 선택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미적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자기는 문과니까. 문과는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확통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확통 선택을 못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잠깐 정리하면 그래서 결국 수시에 유리한지 정시에 유리한지에 대한 학교들이 이 지역에서는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정시에 유리하다는 것은 학교들을 잘 보세요. 일단 내신이 어렵다. 그리고 상위권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 면학 분위기가 좋다. 이 정도. 그리고 수시에 유리한 것은 이제 상문고, 서초고, 동덕여고, 양재고인데 상대적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한 학교가 빠졌죠? 서울고는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은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학교가 서울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는 약간의 고려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비슷해요. 이게 2년 전 자료긴 한데 그 정시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정시가 확대가 되면 뭐 강남구에서 눈여겨볼 학교가 어딜까요? 하면 이제 수능 성적을 2년치를 이렇게 본 거예요. 2년치를 봤을 때 평균이 이제 270점, 261점 이게 순서잖아요. 그럼 뭐 강남에서는 휘문고, 중문고가 자사고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이거 그냥 비교하려고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제 서초고 볼까요? 아까 그 학교 이름 기억나시나요? 세화고, 강보고, 서문여고. 이 네 학교가 수능 성적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내신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데이터상에서 보여집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이게 오늘 설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1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2, 고3 진도 계획 이게 대학 입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2024년 대학 신 그러니까 지금 고1이죠. 고1이 대학을 갈 때. 예. 그래서 지금 당연히 중3, 현재 중3 아이들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수능이 이제 바뀌면서 공통과목 수원 수투에다가 이과는 미적분을 선택을 합니다.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문과는 수원 수투가 공통되는데 확통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과 학생들한테 내신 대비를 할 때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까지만 가르쳤어요. 이과 학생들은. 확통을 안 가르쳐줬죠. 그리고 문과 아이들한테는 수원 수투 확통만 가르쳤어요. 뭐 경제 수학이나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학교가 뭐 아무리 입시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다시 말해서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발표가 난 건 뭐냐면 서울대에서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학교 내신에서 이거를 뭐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자료에 제가 자료에는 안 넣어놨구나. 그 장면에 있었던 게 뺐네요. 그 뭐냐면 내신에서 이 과목을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추천 권장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모든 이과가 다 확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통을 안 보면 정시 모집 또는 수시 모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확통을 뺐었던 학교가 부랴부랴 확통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과에서. 조금 반응이 늦었던 학교는 확통을 못 넣었어요. 그만큼 정신없이 그때 저희도 이제 내신 대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확통한다니까 부랴부랴 움직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학교 내신에서 확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게 유리할까? 3학년 때 하는 게 유리할까? 학교마다 다릅니다. 또 세화고 같은 경우가 원래 확통을 2학년 때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확통을 2학년 때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수원수투 미적 기하를 하다가 작년부터 수원수투 미적 확통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다. 또 확통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경희대에서 올해 입시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회인문학과예요. 사회인문학과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자율전공이거든요. 그럼 뭐 경영학과도 있고 경제학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이들이 수학을 선택할 때 확통을 선택한 비율하고 미적을 선택한 비율을 보세요. 또는 기하를 선택한 비율을 보세요. 그럼 거의 96.5%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문과건데 전통적인 문과 과목인데 미적분과 기하를 90%, 92% 거의 75% 이상. 근데 여기에 자료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50% 미만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언론 쪽이 그러니까 언어 쪽이거든요. 무슨 스페인어학과 뭐 이런 과거든요. 그런 과 아예 완전 언어 쪽이 아니면 외고 아이들의 어떤 전유물이 되는 그런 쪽이 아니면 다 미적기하가 교차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과, 이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확통이 설 자리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경희대니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다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그들이 아직 발표가 없어서 자료가 없을 뿐이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미적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학 점수가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다 교차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대학 가서 얼마든지 복수 전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적기하 쪽을 하지 않으면 입시에 유리하지 않다. 선택 과목 할 때 무조건 미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통을 이제 안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확통을 해도 나는 수능을 확통을 준비하면 불리하다. 실제 합격자에서 확통 비율이 2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적이 어려워요. 기하도 어렵고 그래도 해야 된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은 자 이제 어머님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수시에 유리한 학교가 있고 정시에 유리한 학교가 서출 지역에 이렇게 좀 나눠지는구나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내신 난이도는 당연히 수시가 어려울까요? 정시가 어려울까요? 정시 쪽 아이들이 내신이 더 어려운 학교들이 다 있는 거죠. 아무래도 수시 쪽은 상위권 하위권이 구분이 되니까 시험을 적당하게 내면 그렇게 확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시로 유리한 그 세화고, 반포나 서문 쪽은 상위권이 두툼해서 한 문제 차이로 내신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2학년, 3학년 거를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2학년과 3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패턴은 공통적인 거는 2학년 때 수원수투를 다 합니다. 수원수를 다 해요. 2학년 때. 그러니까 페이지는 8페이지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3페이지. 공통된 거는 수원수투를 다 합니다.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는 미적분을 다 하죠. 근데 이 학교만 미적분을 언제 합니까?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바로 세화고입니다. 세화고가 2학년 때 1학기 때 수원수투를 하고 2학기 때 미적확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학년 때는 수학 한 과목만 했는데 2학년 때 4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계산해도 수학 시간을 4배로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이 성실함만 갖고 있는 학생이 이걸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선행 정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Q&A 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미적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세학원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쪽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러한 전략은 오로지 고3 때 내신을 없애서 수능에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정시로 합격자생을 많이 만들겠다는 학교의 의지죠. 자, 대부분은 그래서 1학기 때 수원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합니다. 1학기 때 수원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하죠.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곁들여서 첫 번째는 확통을 1년 동안 4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기하를 1학기 중간기만 2학기 중간기 이렇게 4번에 나눠서 하고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수원을 하면서 기하를 하고 수투를 하면서 기하를 한다. 얘는 수원을 하면서 합통을 하고 수투를 하면서 합통을 한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참고로 기하는 절대평가라서 3등급제예요. A, B, C. 80점만 넘으면 A고요. 그리고 그 B, C가 나오는데 A의 비율은 대략 한 35에서 40%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학 1학년 때 한 4등급 정도만 받아도 A를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그 내신으로 이제 그 수시를 쓸 때에도 들었니 안 들었니만 평가하지 A 받았니 B 받았니 가지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실제 수시할 때에도.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죠. 그냥 듣는 거지. 실제 선택을 안 한다면 기하는 가볍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확통은 9등급제예요. 9등급제. 그래서 확통을 1학년, 2학년 때 하는 것이 좋을까? 3학년 때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그 3학년 입장에서 보세요. 자, 미적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미적분 할 때 쓸모없는 기하를 같이 하는 게 부담이 덜하겠죠. 그죠? 근데 미적분을 할 때 9등급짜리 확통을 하면 어떻게 써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상했던 바예요. 자, 근데 1학기 때 수원 수투 확통 기하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1학기 때 수원 확통을 하고 2학기 때 수투 기하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얘랑 똑같이 4과목을 하는데 얘는 좀 다르죠. 수원 확통을 먼저 하고 수투 기하를 나중에 해요. 대표적으로 세화여고입니다. 자, 그래서 세화여고에서 아이들이 이거 수원 확통을 해야 되니까 겨울에 수원도 시키고 수투도 시키고 확통도 시키고 기하도 시키고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근데 확통이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세화여고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몰린 학교에서조차도 확통의 그래프를 이렇게 분포표를 그려보면 평균 20점이에요. 평균 20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5문항이잖아요. 오지선다잖아요. 20문제 오지선다. 찍으면 몇 점 나옵니까? 절반이 찍어요. 절반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60% 되는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20-30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세화여고 학생이 80점이 넘어서 1등을 받았는데 이게 딱 한 번 들었거든요. 확통. 그러니까 시험은 되게 쉽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제 과목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통이 9등급제 때문에 좀 더 연습시켜야 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저희가 무색하게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반응은 그냥 다 찍는다. 왜? 이때쯤 되면 아이들 난 조시파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까지 할 시간이 없어. 이런 거죠. 지뢰 못 먹고. 그래서 확통은 한 번만 하면, 그러니까 겨울 방학에 한 번만 들으면, 한 번만 하면 내신 대비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안 될 거다. 실제 그렇게 돼버렸다. 물론 3학년 때 되면 또 다르겠지만은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면 된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 이 확통이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확통이 들어가는 학교는 이번 여름방학에 무조건 듣겠어요. 여름방학. 그럼 겨울에 한 번 더 들으면 안정적으로 확통은 그렇게 기하처럼 공부해도 된다.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해도 된다. 그게 제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해서 예상해 보시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학교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1학기 때 수원 확통을 하는 학교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원 확통을 하는 학교고요. 이 2번이 1학기 때 수원 기하를 하고 2학년 때 수원 기하를 하고 3학년 때 미적분 확통을 하는 학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여고, 서초에 있는 세 여고가 다 1학기 때 수원 합통, 2학기 때 수투 기하 이렇게 해서 좀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고도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현대고를 말씀드리면 현대고는 또 달라요. 거기도 자사고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현대고는 1학기 때 수원 합통 기하 2학기 때 수투 합통 기하 이해됐어요? 세 과목을 1학기 때 수원하면서 합통 절반 기하 절반 그리고 2학기 때 수투하면서 합통 절반 기하 절반 이렇게 세 과목을 2학년 때 3학년 때 미적분만 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이 페이지로 보면 12쪽에 서울고라고 적혀 있고 11쪽에 반포고 적혀 있고 뭐 10쪽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라고 보시죠. 나중에 학교가 결정이 되시면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가면 그러면은 자료를 줄 거예요. 그 자료에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단위 배당표라는 거를 줍니다. 그럼 단위 배당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표로 생겼는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거 표를 읽는 방법을 뭐 1분 이내에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8페이지 잠깐 볼게요. 다른 과목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화여고의 경우에 그 위에 맨 위에 표를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학교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처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을 한 지정 선택이 있고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선택이 있는데 그 일반 선택하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뭐 듣고 싶다고 해서 들으면 학교에 자원이 안 되면 그걸 듣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제한적으로 걸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지정이라고 맨 왼쪽 학교 지정이라고 보이시죠? 학교 지정의 기초의 수학 보세요. 학교에서는 수학과 수학 1과 수학 2를 지정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언제? 오른쪽에 보시면 수학은 1학년 때 한 번씩 상하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수학원은 2학기 때 적혀 있는 거 보시죠. 2학기 때 3 동그라미 되는 거. 또 수학 2는 2학기 때 이렇게 또 3 적혀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수학 1은 1학기 때, 수학 2는 2학기 때. 그래서 쭉 그 긴 막대기를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확률과 통계 보이세요? 택 2라고 적혀 있는 거, 6에서 택 2라고 적혀 있는 거 왼쪽에. 그럼 이게 뭐냐면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진로 영어 이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문과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확통 선택하겠죠? 이과는요? 확통 선택하겠죠? 아까 서울대 발표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요. 다음 2학기 때 보세요. 2학기 때는 왜 그 쭉 내려가도 아무것도 없죠?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하하고 경제 수학하고 영어 독해하 장면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서 택 2라고 돼 있죠? 그럼 이과는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는 경제 수학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세화여고는 2학년이 되면 1학기 때 수원 확통 2학기 때 수투 기하를 하겠구나. 이해되시죠? 다음에 쭉 내려면 3학년 선택 보이시나요? 3학년 선택의 수학 보세요. 3학년 선택의 수학을 보면 거기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 그리고 심화 수학 1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3학년 선택에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 심화 수학 1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이과는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문과는 뭐로 선택하겠습니까? 미적분 선택해야죠. 문과가 없다니까요. 수학까지 탐구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희대만 돼도 불리합니다. 다 교차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신에서 안 하고 정시에서 무조건 선택하면 되잖아. 어불성설이죠. 내신을 준비하지 않은 과목을 실제 수능에서 잘 볼 수가 극히 떨어집니다. 내신 때 엄청나게 문제량이 늘어나니까 그때 실력을 확 늘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수능을 보겠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학과제 탐구는 뭐냐? 이거 수학과제 탐구라는 교과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심화수학은 교과서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입시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심화수학은 과거 애들이 듣는 거예요. 심화니까 뭔가 명품 같지만 그냥 짬뽕한 겁니다. 수원수투를. 그래서 대학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2년 동안 배울 거를 과거에서는 1년 안에 끝내려고 심화수학원 심화수학투 해가지고 1년 만에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화수학원은 그냥 복습이에요. 수원수투에 대한 복습.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능 특강 같은 책 던져주고 그냥 수능 준비만 시키는 거예요. 시험도 봐요. 절대 등급제라서 부담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수능 기출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화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반포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긴 파일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 딱 배정받으면, 왜냐면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올해 1학년 애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계속 안 바뀌었다가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확통이 서울대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제일 먼저 바꾼 학교가 역시 상문고예요. 수시에 민감한. 상문고가 3학년 때 확통 2학년 때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 발표 나자마자. 또 이번 학교들이 좀 반응이 늦은 학교들이에요. 늦었어요. 그리고 확통을 3학년 때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어머님들 들으셨을 때 확통 2학년 때 하는 게 낫겠다 싶으셨을 텐데, 그래서 2학년 때로 바꾼 학교들이 1, 3, 4번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의 주제가 사실은 그 대학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추가되는 내용은 제가 이제 강사지만 학생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일까? 제 아이를 보낸다면 어떤 학교를 보는 게 좋을까? 뭐 생각을 저도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저 4년제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아이들 내신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재수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4년제 고등학교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대학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 서울대의 요번에 발표 올해 서울대 입학생의 정시 수시는 거의 재학원생이 90%고요. 고3 아이들이 90%고 서울대에 들어간 정시 학생들 중에 N수생의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절반 이상이, 물론 정시 인원이 적긴 하지만 특히나 현역으로 연세대나 고려대를 갔다 하더라도 재수를 하는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연세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까지도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 서울대를 가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재수를 하는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4년제 고등학교. 저는 아이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정시에 유리한 학교보다는 수시에 유리한 학교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뿐인 건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굉장히 좌절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만약에 중간고사 잘 봤어요. 그럼 기말고사 준비 안 합니까?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죠. 그럼 시험을 만약에 중간고사 못 봤어요. 그럼 역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시험 결과는 관계없이 나는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막상 아이들 지켜보면 시험 못 보면 울고 뭐 되게 힘들어해서 제일 심했던 거는 아이가 자퇴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재입학, 다른 고등학교로, 그러니까 자사고 다니다가 다른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재입학하는 경우를 봤고요. 근데 거기서도 적응 못하고 자퇴를 했는데 같이 어머님 같이 많이 힘들어하신 걸 옆에 방에 가서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잡아줄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이거는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 시중 문제집 4권을 풀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4권을 푼 것도 되게 열심히 푼 건데 그런 학교가 반포고예요. 시중 문제집에 나오지 시중을 아무리 풀어도 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저랑 상담하실 때 반포고 앞에서 반포고 대상으로 아이들을 학교별로 이렇게 모은 반에서는 반포고 기출 경영에 맞춰서 아이들 훈련시킨다고 들었어요. 그 기출 경영이 없는데 그냥 반포고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이들이 다 잘 보나요? 뭐 이렇게 저희처럼 레벨별 수준별로 보면 다 못 보나요? 이 사실 프로는 결과로 말을 하는 건데 저희 학원에서 반포고 학생들 다 결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불안하니까 계속 그런 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학원을 다니기 전과 다니는 동안 이후 분명히 아이는 성장한 게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문제도 많이 풀고 또 노하우도 많이 배워가고 하니까 분명히 중학교 3학년 겨울보다 고 1학년 되는 3개월 사이에 많은 깨달음과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도 내신 결과가 안 좋으면 너무 좌절하고 하는데 길게 본다면 사실 결과가 아름다우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패가 일종의 뭐라고 하죠? 성공을 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같은 얘기예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고를 좋아해요. 서울고는 그런 학교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학교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고 이게 가끔 멀리 보내는 그 경우가 있어요. 뭐 학원도 그렇지만 이게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서 등교하는데 30분이 걸리면 왕복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걸 3년으로 추산하면 엄청난 시간을 길거리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체력이 약한 학생들은 체력이 뭐 쓰러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머릿속에 자꾸 잡생각이 나면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이들 많이 라이딩 해보셔서 알겠지만 차 안에서 뭐하죠? 공부하나요? 자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렇죠. 설령 공부를 한다 해도 그거 공부 안 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급하니까 숙제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거지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지 공부는 그냥 공부는 물론 이게 최상의 어떤 조건에서 조용한 도서관에서 하는 게 공부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실전에 맞는 공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몰입하는 상황. 예를 들면 수능은 어디에서 보죠? 내 학교에서 보내요? 남의 학교 가서 보내요? 남의 학교에서 가서 시험 본 적 있나요?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남의 학교 어색한 데 가서 시험 보면 그 멘탈이 아이가 괜찮을까요? 남의 학교 가서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육사나 경찰대 같은 데를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미리 경험 수능 연습 삼아. 거기 1차 시험은 다른 학교 가서 보거든요.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앞자리에서 시험 볼 때와 뒷자리에서 시험 볼 때와 창가에서 시험 볼 때, 문과에서 시험 볼 때 성적이 다 똑같을까요? 되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본인이 여러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실전 연습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어떻게 최상의 조건일 때만 본인의 컨디션이 좋을 때만 시험을 보니까 수능날 보면 다리 부러져서 절뚝임서 오는 애도 있어요. 되게 본인이 시험 볼 때의 어떤 상황을 훈련을 하는 게 진짜 공부지 아주 최상의 비싼 이 스터디 카페나 그런 곳에서 공부하는 게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멘탈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좀 거리가 가까운 학교였으면 좋겠다.
세 가지도 한번 좀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약을 받을 때 Q&A라고 해서 궁금하신 점, 고등부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셔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예약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릴게요. 직접 개별적인 상담을.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적어 오신 걸 제가 써왔는데 첫 번째가 미적분 선행을 중학교 때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비고 1, 천 중3한테 권하는 선행은 수원까지입니다. 차라리 수상하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희가 수상하를 가르치다 보면 너무 빠른 선행을 해서 수상하를 되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전에 딱 들어가면 풀 줄 알아도 막상 풀어내지 못해요. 시간 안에. 생각해서 2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21문제를 한 문제당 3분이 걸리면 됩니까? 1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1분을 넘기면 일단 끝난 겁니다. 그래서 5분이 걸려서 동그라미를 쳤는데 5분이 걸려서 풀어서 맞춰서 동그라미 쳤는데 그럼 실전에 가면은 5분 동안 한 문제 맞추면 10문제 푼 거죠. 10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부와 중등부 차이는 그거예요. 저희는 계속 실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등부 선행은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해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풀 줄만 안다고 해서 바로 미션 클리어 하듯이 다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세하고를 보내실 거라면 미적분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도 위험한 게 수원 수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적분은 수원 수투의 상위 과목인데 그래서 좀 더 하겠다면 수투까지 미적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현재 고3 아이들은 지금 미적분 많이 하거든요. 1년 내내. 중학교 때 미적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어봤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전혀 다른 세계라고. 중학교 때 했던 미적분을 기억이 안 날 뿐더러 내신 몇 번 거치면서 그리고 그때는 차원이 다르다. 문제를 풀어내는 그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은 수원까지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만약에 선행을 좀 시키고 싶으시다면 항상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미션 클리어하듯이 1시간 동안 공부하고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푸는 걸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풀이가 10줄 넘어가면 틀린 겁니다. 맞춰도 틀린 거예요. 한 2-3줄 안에 끝내야 돼요. 그 정도로 빠삭하게 돼야 되는데 연습 방법은 같은 문제를 10번 풀어보면 2-3줄 안에 풀려요. 그러니까 미션 클리어 하듯이 말고 풀었던 거 또 풀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럼 자꾸 같은 걸 반복하면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실전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맞춤 문제를 더 많이 보는 게 실전에도 굉장히 그래서 미적분 선행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하고를 제외하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초 집생고등부의 장점과 그 학교별 내신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내신 대비를 중등부처럼 레벨별로 하는지 뭐 학교별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궁금점을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학원의 그 강사가 됐든 원장이 됐든 고민점은 저는 다 결국은 시작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하나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학원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저희 학원 개원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결석을 했어. 근데 학원에서 연락이 안 오네. 그러니까 결석을 했을 때 그 결석을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충과 또 보강을 해줄 건지. 첫 번째 결석에 대한 보강이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 성적이 안 좋아. 그걸 어떻게 보강을 해줄 건지. 두 번째는 테스트고요. 세 번째는 과제를 다 못했는데 내버려도 안 되잖아요. 과제를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해 줄 건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석 보강, 테스트 보강, 과제 보강 이 세 가지가
강사는 내내 힘들었어요. 왜냐면 결석하는 보강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일요일 날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과제를 못하면 남겨서 해야 되니까 저도 같이 남아야 되고, 테스트를 못 보면 오답 정리해서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7년 동안 쉰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녹화도 하면서 좀 보완하려고 하고 했지만은 이런 건 다 보조적인 수단이고, 결국 강사가 우리 아이를 맡은 강사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더 관심이 있고 더 챙겨주는지가 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 선택이나 그 내신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계속 몇 개월 동안 봐줬던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새 학원인데 이 선생님은 반포고 담당을 한대.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가지고 하는 건 단지 아이들 학교별로 이렇게 나눈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새로운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심지어 제가 계속 레벨별로 유지를, 이게 불리한 걸 알면서도 레벨별로 유지하는 것은, 실제 학생이 입학 테스트를 보면 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점수가 똑같아도. 그러면 쉬운 문제를 틀린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틀린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학교가 같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레벨이라는 게 수준별 학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 아이들한테 이제 훈련시킬 내용들이 이제 교재로서 만들어지고 테스트로서 만들어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그동안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만들어서 1, 2년 한 게 아니라 20년 넘게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서초지에서 저희들의 경쟁 상대는 대치깁생이지 없다라고 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대치깁생과 경쟁에서 우월한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작 테스트를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을 같이, 그러니까 시작 테스트라는 걸 보고 고등부 대치는 안 보거든요. 시작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문제를 또 풀게 하기 위한 복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 테스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작 테스트를 보게 되면 수업 시간에 나왔던 문제를 복습할 수 있고, 그걸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작 테스트 복습함으로 인해서 결국 복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다음에 또 시작 테스트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저절 복습이 되고, 그러니까 학생 본인이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시태에만 집중해서 복습하면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계속 복습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지 않을까 해서, 중등부 때보다는 더 저희가 강하게 시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사 선생님들이 시태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를 합니다. 시태 성적이 나오면 복습시키고 보충시키고 이런 거죠.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4, 5등급의 입시 결과가 자사고 학생과 일반 학생이 다릅니까? 정시의 경우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그 학생이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습시킬 거냐에 따라서 일반 분야 자사고 분야가 아니라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직접적으로 상담을 드릴 만한 부분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학원 자체의 교재 수준을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입생이 들어오면 겨울 기간 동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응용 문제들을 좀 많이 보고요, 고난이도에. 그리고 4월에 실제로 실전에 대한 내신 문제를 보는데, 이게 교재로는 이제 뭐 PMS, 코어메스, 내신 마스터였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교재에 담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고, 전국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적중률이 꽤나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저희가 고1 학습 전략 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보시고, 저희도 이게 홍보상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와 실제 각 학교별 기출 문제들이 많이 겹쳐요. 그 겹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스가 같다는 거잖아요. 소스는 전국 모의고사를 변형한 건데 실제로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받아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교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자신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재 수준은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레벨이 낮으면 어려운 문제를 안 보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다 봐요. 내신 마스터까지 가면 결국 다 보게 되는데 비율이 조금 다른 거겠죠. 비율이. 뭐 맨날 어려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 비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봤던 영상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수시 합격하면서 현재 고2 그러니까 재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도움될 만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2학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3학년 되기 전에 그게 그 치과 진료 있잖아요. 치과 진료를 한번 가서 싹 다 정밀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3학년이 돼야 된다. 저도 지금 이빨이 사랑니를 2개를 뽑아가지고 아울러서 옆에 충치까지 없애는 바람에 지금 몇 개월째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야 이거 고3 학생이 그럴 시간과 노력이 될까? 할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되실 거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강제로 치과에 데려가셔서 한번 입안을 싹 정리정돈을 해놓고 3학년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이빨이 아파서 며칠이 공백이 되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공백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결석이나 테스트나 과제에 대한 보강 부분 저도 일주일에 수업이 없는 날은 되도록 나와서 아이들 직접 불러 보강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예전과 다르게 이때 보강하자 그러면 이미 일요일날 시간이 다 잡혀 있어서 보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평일날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시간표 일일이 다 잡아야 돼서 보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계획하실 때 빽빽하게 하시면 보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이 계속 잘 나오고 과제도 다 잘하고 그리고 뭐 결석도 한 번도 안 해. 뭐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시면 가족여행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오면 또는 얼마 전에 비 엄청 내렸잖아요. 그때 아이들 못 오겠거든요. 위험해서 온라인 할 수도 있고 온라인도 일종의 결석이니까 제가 감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배운 거를 정리할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보강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주시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동안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학생들의 어떤 성장 그래프를 예전에 설명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른들은 투입하는 대로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하니까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실제로 많이 봤던 거는 이런 경우였어요. 잘 보시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슬럼프라고 하죠. 소위 잘 안 될 때도 있고 다시 또 심기일체 타기 결국은 올라가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떨어질 때가 사춘기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 상담은 2년 내내 2등급.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맞아요. 그런 학생의 케이스가 있는데 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일단 머리가 좋은데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입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도 2등급은 받아요. 안 해도. 일단 상위권, 하위권 딱 분리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조금만 해도 2등급은 받아요. 2등급 받는 거 아주 쉽죠. 근데 한 달 내내 수학 공부를 해도 1등급을 받는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 가성비를 따진 거죠. 그래서 멈춰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닥달을 해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얘가 하는 변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다른 과목을 잘 해놨다. 과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쪽을 잘 해놨다. 수학은 너무 이렇게 가성비가 안 난다. 이거를 2년 내내 싸웠는데도 아이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고집을 꺾기 쉽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그렇긴 한데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멈추게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벽이라고 할게요. 이 벽이 안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벽을 만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벽을 부딪히다가 갑자기 한두 단계 성장한 게 아니라 몇십 단계를 갑자기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이 약간 필요한데 이게 변명이 아니라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아이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너 좀 변한 것 같다. 저도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진짜 확 올라서 내리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뭘까 했는데 계속 두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최근에 보는 경향은 약간 벽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벽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일단 벽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재수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좀 머리가 어느 정도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안 외워졌던 게 어느 날 보니까 쉽게 외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구단도 안 외워지던 게 나중에 중학교 되니까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끝으로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바쁜 시간 내셔서 왔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가셔도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